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 9월 저평가 이 기업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들어 자동차 시장이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우리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나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될수록 다시 한번 자동차 판매량은 증가하면서 고속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특히나 현재 시점은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자동차의 형태가 100년 만에 제대로 된 변화를 현재 하고 있는 가운데 도대체 어떤 기업을 우리가 공략해 봐야 이 고속 성장 속에서 대장주를 잡을 수 있을지 시장에 대한 의견, 시장 판단에 대한 의견과 주요 업종,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업종,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들까지 싹 다 정리해서 내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잘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관심 종목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항상 감사한 분들에게 자료집 내어드리고 있죠. 하반기 대세 상승 자료집이라고 해서 우주, 로봇, 자율주행, 풍력까지 시장의 주도 섹터 종목들을 싹 다 모아놓은 자료집과 가장 좋아하시는 단타 주주들도 굉장히 좋아하시죠. 단기적으로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을 매일매일 100% 무료로 내어드리고 있는 내어드리고 있는데요. 그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을 영상 마지막에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라든가 개인 정보 이런 거 싹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그냥 100% 무료로만 안전하게 저희 주식전략실은 온더블 투자자문이라는 금융위원회의 정식 인가를 받고 진행하는 업체에서 진행한 거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바도 없고 안전하게 무료로만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곳을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 해당 자료집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 종목부터 공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관심 종목은 코리아 FT라는 기업입니다. 코리아 FT 차트만 봐도 굉장히 저평가됐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을 만한 기업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꽤나 상승이 나왔지만 역시나 주가 자체는 매출 영업이익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저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잘 상승이 나오다가 좀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눌림목이 나와줬을 때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잡아야 될 만한 종목이라고 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선 자동차 기업들은 전부 다 웬만하면 저평가받은 상태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맨 마지막에 써놓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업계는요. 기존에 존재하는 강성노조가 주가를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배구조 개편. 아직까지도 현대차 그룹이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론은 났지만 그게 지배구조가 완벽하게 탄탄하게 잡혀있는 건 아닙니다.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죠. 특히나 현대가 좀 심각한 상황이죠. 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과거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된 설명을 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설명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현대자동차의 주가가 굉장히 비싸지면 사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룹주 자체들이 올라가면 안 돼요. 몇몇 기업들만 올라가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은 이 지배 구조를 완벽하게 공고히 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가를 어느 정도 누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근데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근데 최근에 3가지 정도의 악재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한미 무역 협상의 여파로 서플라이 체인이 재구축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관세 규제를 넣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현대 그룹 자체죠. 그룹이 미국으로 생산 체계를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생산 공장을 옮기고 생산 공장을 지었죠. 근데 생산 공장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우리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자동차 생산 공장을 만들었다고 해도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원재료들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 구하기 힘들다라고 판단했으니까 현대제철도 직접 미국의 본토에 가서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고 현대자동차에서 사용할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전체적으로 재구축되고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철강을 또 생산하기 위해서 원재료를 조달하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꽤 걸리는 일이고요. 그 동안은 당연히 비용의 증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에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비용 증가의 부담이 있겠죠. 인건비라든가 원재료 가격들이 비싸지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애초에 이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런 다양한 지금 이제 관세로 인해서 새로운 지금 서플라이 체인 재구축으로 인해서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비교적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이 더 많이 올랐어도 이상하지 않는데 이런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크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일본보다 늦어지는 한미 무역 협상 결과도 문제죠. 뭐 사실 이거 잘했다 못했다를 전혀 판단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현상으로만 보세요. 일단 결론적으로만 보면 일본보다도 지금 이제 결국에는 자동차 업계에서는 늦은 거잖아요, 그죠? 뭐 이 협상이 얼마나 좋냐 지금 이제 좋지 않느냐를 떠나서. 결국에는 지금 당장에는 일본은 9월 16일이죠. 16일 지금부터 사실 관세가 이제 15%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한국은 아직 25% 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 차이거든요. 여러분 자동차에 10% 할인해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 자동차 하면 3천만 원짜리 사면 300만 원을 더 빼주는 거고요. 5천만 원짜리 사면 500만 원 더 빼주는 겁니다. 이 관세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죠. 그죠? 이렇게 좀 내가 할인받는다 싶으면 굉장히 좀 와닿으시죠. 만약에 할인이 되지 않는다면 기업이 그대로 비용을 전가해서 영업이익이 줄어들겠죠. 뭐 중요한 건 이런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애초에 비용에 대해서 더 나가서 이윤도 덜 남고 심지어는 지금 판매량 자체도 감소할 수 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세 차이를 이용해서 일부러 일시적인 할인 정책을 펼치면 한국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게다가 최근 들어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대차 직원분들의 강제 추방 이슈죠. 이게 현재는 LG에너지를 수산하고 현대자동차의 합작 공장에 투입된 인원들이라고 이야기가 밝혀졌는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는 미국에 지금 이제 출장을 나갈 때 비자를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비자를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지금 이제 이 전문가들이 이제 미국에 가는 것도 굉장히 꺼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심지어는 그 가는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분들이 왜 갔습니까? 생산 공장 돌리려고 간 거잖아요. 이 생산 공장의 생산 자체가 좀 더 늦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기술자들이 현장에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도 좀 지연되는 현상들이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현대차에게 악재가 될 것이다. 생산력이 좀 부족했다. 좀 제대로 된 가동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유에다가 세 가지 최근 악재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근데 자동차주들 전체적으로 많이 저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플러스 높은 금리까지도 좀 이야기를 더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이유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지금 현재 시점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을 추천하느냐? 바로 악재가 다 나왔기 때문입니다.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어요. 4가지 이슈 중에 기본적인 이슈를 제외한 3가지 악재는 전부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보시면 지배구조 개편 자체도 서서히 이제 실마리가 좀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내년, 내후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곧 지금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 끝날 가능성도 꽤나 높습니다. 시간이 꽤나 걸리겠지만 방향성이 다 정해졌어요. 그래서 3가지 악재는 전부 나왔고 악재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다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이 악재 3가지가요. 다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될 수 있는 악재예요.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결국에는 미중 무역협상 여파로 인한 서플라이 구축, 생산체계 재구축인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히 생산체계 구축은 다 이루어질 거고요. 비용의 최적화가 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일본보다 늦어지는 무역협상. 뭐 얼마나 늦어지
잊어지겠습니까? 뭐 평생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천천히 아마 유럽의 협상하고 아마 따라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협상 자체도 너무 길게 끄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이번 연도 연내 방향성이 결정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해결될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민자 추방 문제 뭐 요거도 문제도 전문가진들도 이 추방된 문제 뭐 까다로워졌다라는 문제도 뭐 결국에는 이거 까다로 좋은 거지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 다 비자만 잘 받으면 결국 미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다라고 보이고 지배구조 개편도 꽤나 해결될 만한 문제라 보이죠. 금리 인하 문제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높은 금리도 고금리도 금리 인하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다양한 악재가 다 해소될 만한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저평가 받았을 때 저는 더 날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주식이 저평가받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미리 관심 두고 지켜볼 때가 되었다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 종목이나 잡을 필요는 없죠. 잡을 수는 없죠. 그래서 새로운 호재성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좀 확인하면서 종목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그들 중에서 지금 현재 그들 이런 호재성 뉴스 종목들이 좀 잡아야 되는 가운데 일단 자동차 기업들의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는 이슈 있습니다. 요거 먼저 체크해 볼게요. 바로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구매력이 강화되고 판매량이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 당연하죠. 심지어는 한 번 인하가 아니라 연속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죠. 미국 고용 둔화로 인해서 연내에 2번, 3번, 내년엔 2번 정도의 추가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기존보다는 못해도 1.25%에서 1.5% 정도가 더 인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는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한국은 장점이 있죠. 바로 하이브리드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기술만 잘 완성이 되면 이 하이브리드 관련된 매출만 잘 기대해 봐도 충분한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미국에서 잘 팔리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일본에 비해서 비교적 늦게 시작했지만 최근 다양한 첨단 기기를 넣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선호도가 많이 올라갔고요. 판매도도 많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전기자동차도 그렇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그렇고 잘 팔리고 있어요. 특히 전기차 보조금을 끝으로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량이 미국에서 급증하고 있자 미국 현지 공장 생산의 30에서 30 원래 30%에서 기존의 30에서 50%까지 하이브리드 생산 체계로 바꿀 예정입니다. 잘 팔린 게 있다라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인도 시장이라든가 한국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이라든가 다양한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역시나 잘 팔리는데 특히나 돈이 많이 되는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가 잘 팔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술력 가지고 있는 거죠. 당연히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그래서 우리가 공략해 봐야 되는 건데 얼마나 잘 팔리고 있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하이브리드가 2025년도 상반기에만 60만 대를 팔았고요. 5년 사이에 5배가 증가했습니다. 생산 비중 최대 50%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요. 인기 많은 하이브리드 현재 공략이 증가하고 있고 첫 생산은 차종은 투싼하고 스포티지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가성비 제품이죠. 가성비 자동차로 판매량을 늘려갈 예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현대자동차가 전기자동차도 하지 않습니까? 구동계 결국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일부는 모터로 끌고 일부는 엔진으로 끄는 거잖아요. 구동계, 엔진의 그 모터에 대한 부분들 기술력들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길게 보면 길게 볼수록 좀 기대가 되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엔 가성비로 시작하겠지만 나중에는 이 기술력으로 좀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구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도 됩니다. 자, 그들 중에서 특히나 왜 하필 코리아 FT를 주목하는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만한 부분이죠. 왜 하필 코리아 FT일까? 코리아 FT가 왜 주목받을까라고 하면 코리아 FT가 만들고 있는 핵심 부품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빼놓지 않고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코리아 FT는 친환경 연료 부품인 카본, 캐니스터와 플라스틱, 캘러넥 및 의장 부품을 주력으로 생산합니다. 자,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코리아 FT의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부분입니다. 의장 부품이라고 한다면 이런 기본적인 플라스틱 부품들부터 시작해서 내장재 일부 부품들 생산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장 부품 내장도 사용하고 흡기 시스템 이런 것들도 흡기 시스템이랑 공기를 이제 요즘 터보가 이제 엔진의 크기는 좀 줄어들고 마력을 올리기 위해서 공기를 많이 주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흡기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 이외에도 뭐 지금 이제 기본적인 이제 차의 공조 시스템에도 이제 이런 흡기 시스템 같은 것들이 뭐 사용되겠죠. 그리고 뭐 카본 캐니스터, 필러넥, 뭐 선쉐이드 등인데 사실 뭐 제가 정확한 이제 자동차 관련된 부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카본 캐니스터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 카본 캐니스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 그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무조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라고 하면 코리아 FT가 국내 유일 생산하고 있는 그 부품입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4위를 차지할 만큼 이게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실 수 있겠죠. 카본 캐니스터는 연료 증발가스를 포집해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장치로 내연기관차와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둘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뭘 정확히 증발가스를 포집한다 이제 어렵잖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디에 달렸냐라고 하면 여기 끝에 뒤에 끝에 매연 나오는 곳 요 끝에 부분에 좀 달렸습니다. 매연이 나오기 직전에 이 장비를 한번 거쳐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뭘 하는 거냐라고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휘발유가 우리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엔진이 뜨거워지니까 휘발유 자체도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엔진에서 휘발유를 분사하면 모두 다 연소되지 않아요. 일부 연소가 되고 일부 연소되지 못한 것들은 다시 흘러 들어와서 연료 탱크로 좀 가거나 좀 매연으로 좀 빠져나간 요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증기화된 이 지금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휘발유의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그 휘발되잖아요. 말 그대로 휘발유잖아요. 그죠? 이 휘발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엔진에서 다 타지 않고 흘러나와서 이제 그냥 대기로 빠져나가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뒤에 이제 배출구로 빠져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휘발유가 그대로 빠져나가면은 대기 오염도 되고 환경에도 문제고 연료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효율성을 놓치지 않고 대기도 잡기 위해서 다 잡아놓은 게 바로 캐니스터, 카본 캐니스터라 보시면 돼요. 여긴 지금 증기화된 휘발유를 잡아서 다시 지금 이제 우리가 연료통으로 보내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친환경적인 요소도 있는 그리고 자동차 연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요즘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현재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특히나 친환경을 좀 지향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탑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현대자동차 그룹이고요. 지금 현재 HEV 생산을 확대하고 있어서 이게 하이브리드 자동차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확대하고 있어서 성장세가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매출은 요즘 어떻냐라고 하면 고속 성장 중입니다. 누적치도 전년 대비해서 성장했고요. 최근 3개월 분기도 역대급 성장을 좀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영업이익이 줄어든 거에 비해서 해당 기업은 타격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제품을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잘 커버를 쳤죠. 지금 매출만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증가하냐? 영업이익도 잘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누적치도 늘었고 이번 분기에도 역시나 잘 판매가 되는 모습들. 계속해서 매출도 늘었지만 영업이익도 함께 고속 성장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나는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저평가받은 기업들 중에 슬슬 금리도 인하될 것이고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판매량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게 나는 기대할 수 있으면 악재는 끝나가고 종목을 하나 찍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코리아 FT는 놓치지 않고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오히려 과한 눌림목이 나와주면 땡큐 하면서 잡아봐야 되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가가 굉장히 높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시가총액이 1880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영업이익을 보시면 코리아 FT 같은 경우가 1년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한 작년에 2024년도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375억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연도가 대략 490억 해서 한 500억 정도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시가총액하고 영업이익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들 이제 너무 턱없이 시가총액이 낮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요즘 저평가받고 있는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올라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도 슬슬 끝나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자동차 부품주들도 저평가가 이제 슬슬 끝나가는 단계, 이제 현지화되고 글로벌화됐기 때문에 현대차와 함께 그래서 저평가를 좀 벗어나서 성장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면 특히나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주가가 주도적으로 신고가 이상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봐서 가지고 왔으니 해당 종목은 놓치지 말고 관심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요 정도까지 오늘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핵심 종목 말씀드렸고요. 난 추가적인 더 많은 시장의 관심 종목과 그리고 급등 추천주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종목을 내어드리고 있냐라고 하면 이재진의 주식전략실 이라고 해서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당연히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심지어 핸드폰 번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성함, 개인 정보 필요 없습니다. 그냥 100% 무료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용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시간으로 자료를 드릴 때마다 바로바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푸시 버튼만, 푸시 설정만 처음에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나서 잘 클릭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바로바로 올라오는 글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서 드리고 어떤 정보를 드리고 있냐? 왼쪽에 보이시는 이제 자료집 같은 것들을 주기적으로 다운로드해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하면 추천주, 매일 급등 추천주를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60만 불이지 않으면 80% 정도의 확률로 평균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는 시장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만 80%의 확률로 단기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매번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종목 나는 단기 급등 추주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도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보시고요. 이외에 매일 아침 시황 플러스 관련주 관련 아침 주요 뉴스 및 관련주 이런 거 정리해도 또 정보도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받아갈 수 있냐?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아갈 수 있다라고 좀 설명드렸죠.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해서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 제 이름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재진 검색하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 나오고요.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앱스토어에서도 이재진 똑같이 검색하면 나오니까 다운로드 받아보시고요. 마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급등추천주, 급등포착자료, 공지사항 자료들이 있는데요. 급등추천주를 클릭하시면은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급등추천주 매일매일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공지사항 두 번째 두배 급등 자료집 총정리 자료집이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다양한 무료 자료집이 있고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자료집은 제일 하단에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설명 드렸고 급등 포착 자료들에서는 아침 시황글도 드리고 그죠? 오늘 아침에 시장 어땠는지 어떤 분위기로 갈 것인지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주 보통 다음날까지 영향을 끼치니까요. 그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거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는 댓글 하나하나씩 다 읽으면서 하트 버튼도 여러분들 조금 늦을 때도 있는데 항상 잘 눌러드리고 있으니까요. 항상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